안녕하세요. 허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 정권 전문가들 중에는 주가 반등에 속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또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주장의 근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뭐 주가 약세를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다. 이게 이제 뭐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을 또 예고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은 크지 않아요. 아마 이 미국도 이해관계자가 많죠. 오르면 좋은 전문가들도 있고 또 내리면 좋은 전문가들도 있죠. 특히 오르면 좋은 정권 전문가들조차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콜 옵션 매도나 아니면 풋 옵션 매수를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뭐 굉장히 불안하겠죠. 지금부터 이틀 전에 그 일본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분이 2일 날이죠. 10월 2일인데 뭐 하늘이 무너져도 놀라지 말라 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미국에도 적지 않다고 봐야죠. 2일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뭐 3일날 큰 폭으로 오르니까 뭐 당황스럽죠. 사실은 인버스 투자자나 공매도 내지는 선물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미국도 많아요. 얼마 전에 포유 환율 연구소 방송 댓글에도 뭐 한두 분이 뭐 마치 10월에 큰 폭의 하락을 할 것처럼, 그리고 포유 환율 연구소가 상승 논리를 펴니까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그런 댓글도 보았어요. 뭐 우선 그런 의사표시도 포유 환율 연구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좀 더 신중하게 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뭐 대산연구소인지 대산경제연구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고맙다는 인사를 이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그런 반대적인 시각이 있어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화를 지속하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의 주장이, 즉 그 주가 반등에 속지 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죠.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우선은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한다. 그러니까 9월 소비자 물가는 8월보다 크게 안정될 거다라는 거죠. 8월까지 이분들이 물가가 높은 것을 보고, 즉 예상보다 높은 것을 보고 인버스 투자 공매도 그 다음에 선물 매도를 했다면, 이제 9월 물가는 8월보다 크게 안정될 거다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이고, 그러니까 그 8월이 너무 지나치게 그 주가 하락에 배팅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8월 소비자 물가를 보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과매도 상태다. 그 다음에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도 확정치는 0.1%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하락에 배팅하고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은 속보치가 마이너스 한 0.9% 됐죠. 그러니까 속보치를 보고 또 아니면 잠정치를 가지고
주가 하락에 뭐 베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라는 거죠.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앞 시간에 GDI는 미래 성장률을 그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GDI가 플러스였다. 즉 8월에 아니면 2분기에 GDI가 플러스라는 것은 3분기 소비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8월 소비는 석유 가격을 빼면 석유 가격이 내리니까 동일한 그 석유 소비를 하더라도 성장률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가격 곱하기 소비량이기 때문에 8월에 유가가 많이 내렸죠. 7월 대비. 7월에는 100불 이상 했잖아요. 그런데 8월에 유가가 87불 평균이니까 거의 뭐 13%, 15% 가까이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때문에 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유가를 빼고 나면 8월 소비 증가율은 0.8%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한 달 0.8%는.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이 확실시 된다고 보는 이유도 8월 한 달치만 하더라도 7, 8, 9를 그 배분하면 거의 0.2%, 0.3이 나오잖아요. 연율로 따지면 바로 1%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 재정 지출도 많이 늘었으니까 3분기 성장률은 거의 뭐 플러스 1%대 이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공매도 잔액도 많고, 즉, 그 성장률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봤고, 실제로 마이너스 0.1%인데, 마이너스 0.6이나 마이너스 0.9를 강조했고, 또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8월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매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투자자도 많고 공매도 잔액도 많고 주가지수 선물 매도자도 많고 풋옵션 매수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또 지나치게 내렸고 6월 저점도 뭐 하루 정도인데 깨고 내려왔죠. 또 이것을 두고 뭐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은 그 일본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처럼 뭐 하늘이 무너져도 그 놀라지 말라라는 뜻으로 뭐 그것도 2일날 그 얘기를 했는데 3일부터 주가가 올라 버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 인버스 그 투자, 공매도 투자, 주가지수 선물 매도자는 공포 그 자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등에 속지 말라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 갭은 기업의 몫입니다. 8월에도 도매 물가와 그 다음에 그 근원 도매 물가죠. 근원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하고 갭이 약 한 2% 가까이 됐거든요. 2%가 넘었어요. 그러니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기업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 이익으로 남는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또 기준금리 인상도 굉장히 강조해요.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기준금리는 2021년 3월보다 낮아요. 2021년 3월에 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뭐 2년물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낮았잖아요. 0%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가 그 대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그 금리는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 기업들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정도 되면요, 뭐 이렇게 높은 금리 걱정 안 해요. 또 뭐 어느 정도 그 기반을 잡은 그 뭐 기업이죠. 기반을 잡은 우리 한 기업들은
물가 상승률이 도매 물가입니다. 이분들은 도매 물가가 중요하고 생산 원가니까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하고 갭 2.6%는 큰 문제 없고 그걸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필수 소비재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또 부자들도 많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소비자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품이 계속해서 팔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중 유동성이 그 마땅한 투자 대상 자산이 없어요. 부동산도 이제는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다고 금을 일부 얘기하는데 금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워런 버핏 주장대로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요.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은 금리가 아주 낮을 때인데 지금 금리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다고 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고요. 과거와 달리 지금 물가 상승률 반등하면 금가 많이 올라야죠. 근데 지난 1년 이상 물가 계속 올라도 금값 내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금은 물가 상승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냥 재테크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금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일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본인은 책 팔은 거 외에는 가난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라고 강조 많이 했거든요. 한때 올경에는 부정적으로 봤지만은 지난해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사라고 얘기했는데 금값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달러 약세도 아마 주장을 작년에도 했을 거예요. 차트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 능력은 없으니까 아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얘기 듣고 투자를 한 사람은 아마 수익성이 굉장히 나쁠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도 아니고 가상자산은 그저 그 시간이 갈수록 그 원래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그 시나리오, 희망, 그것은 현저하게 이제 꿈이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오름폭은 커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마땅한 투자 자산이 없는데 유일하게 갈 곳은 정시다. 왜? 지나치게 내렸다는 거죠. 왜?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0.1%에 불과한데 그리고 GDI는 플러스인데 경기 침체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소비자 물가는 안정될 것 같고 또 기업의 일부는 그 물가 상승의 수혜자잖아요. 예? 특히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고가 사치품도 루피통 같은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은 잘 팔려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수혜기업이 적지 않다. 미국은 더 그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많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수혜기업도 많아요. 왜냐? 달러 인덱스가 2012년 75에서 지금 110까지 올라왔거든요. 약 45% 올랐는데 이게 8년에 걸쳐서 달러가 인덱스가 높았기 때문에 또 상승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 수혜기업의 숫자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 이익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재정지출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잠정치가 2분기 0.6%인데 왜 그 확정치가 0.1%로 크게 줄었을까요? 이거 재정지출 확대 플러스 성수 효과도 있는 거고 또 수출에 비해서 그 늦게 통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3분기에도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는 2분기 재정지출 확대 플러스 반도체 지원 육성법도 있고 인플레 감축법도 있고 이래갖고 재정지출이 8월 들어와가지고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아마 지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분기 성장률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주식 채권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져요. 쉽게 하면 주식에 물리고 채권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돈의 이제 유통이 가능해지거든요. 융통. 즉 이제 물린 돈이 많이 해소된다라는 거죠. 이 또한 주가 상승 요인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3분기 성장률도 플러스로 반전되겠지만은 4분기 성장률도 플러스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 논쟁이 2분기 동안은 쑥 들어갈 거다. 즉 지금까지 경기 침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3분기 플러스 성장하고 4분기 플러스 성장한다면 이제 설 자리를 잃을 거다. 뭐 내년에 가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올지언정 일단 3분기와 4분기에는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98%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가는 또 그리고 인버스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그리고 선물 매도자 덕택에 또 그 정도는 뭐 10% 정도지. 10% 정도는 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런데 3분기 플러스 성장, 4분기 플러스 성장 지속 기대감, 그리고 그 인프레 수혜기업의 영업 실적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그리고 주식 채권 시장의 화폐 유통 속도 증가가 또 4분기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예상보다 클 것이다. 아마 주가 반등에 속지 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설득력이 약한, 그러니까 9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금리 내지는 시장금리를 보고 지금 공포를 느낄 때가 됐죠. 더군다나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설득력이 부족한 얘기를, 즉 지내간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주가 반등에 속지 말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포유 환율 연구소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주장, 그러니까 주가 반등에 속지 말라라는 주장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